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인생 이막 나도 명강사다라는 주제로 강의할 해피인생연구소 박내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35년 동안 공공연수원에서 근무를 하였고 지금은 노후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제 이름 3글자를 이용해서 삼행시로 소개를 드리고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음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력과 재치가 넘치는 내일의 사회교육과 노후 행복을 위하여 현명한 방법으로 행복을 선사할 박내현 강사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결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 100세 시대, 장수 사회라는 용어들이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이런 신조어들까지도 아주 친숙한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한번 파헤쳐 보면 지하철을 공짜로 탄다는 지공도사, 그리고 60세에서 75세의 나이에 도달하신 분을 신중년이라고 칭호하고 있고, 노후 준비를 못하면 노후 난민,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드셨는데 아주 건강하고 혈기왕성하게 활동하신 분들을 0.7세대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고령 정년을 퇴직하고 나서 정말 남아있는 시간들이 10만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화장실 가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사용해도 하루에 10시간이라는 것이 남고 30년을 퇴직 후에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곱하니까 10만 시간이 남습니다. 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고민도 해보아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6년 전에 2015년도에 노후 준비 지원법을 제정을 했는데, 노후 준비 지원법에는 어떤 복지 서비스들이 있고 우리는 그 복지 서비스를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유도 하고 공감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각자 행복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 아픈 상처,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촘촘히 한번 준비하자는 차원에서도 오늘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3번의 정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년은 타인이나 국가 정책에 의해서 어떤 정년을 맞이하는 고용 정년이 첫 번째 정년이고, 두 번째 정년은 나 스스로 결정하는 일의 정년이고, 세 번째 정년은 하늘 신께서 내 생명을 데리고 갔을 때 죽음의 인생의 정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 번의 정년들을 타인의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 그 값어치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다 베이비 부머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지금 60대 막 접어드시고 60대 중반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말 베이비 부모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미국, 일본에서 주로 사용한 단어인데요. 어떤 전쟁 와중에 그리고 전쟁 이후에 어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어떤 혼란기를 접어들었을 때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5년생부터 1964년 그러니까 9년 동안에 태어났던 720만 명의 인구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특징과 장점, 그분들의 어떤 고충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제가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못 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못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배고픔의 서러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기라는 것을 우리는 최후로 체험을 했고 720만 명이라고 태어나도 보니까 1년에 약 8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2020년도에 대한민국의 출생 인구는 29만 명입니다. 30만 명이 안 됩니다. 그것보다 3배 인구가 매년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2부제, 야간 수업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직접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갈 때 시험 보지 않고 어떤 뺑뺑이를 돌려서 가는 우리 세대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고 어떤 장년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유신 독재,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면서 정말 직접 참여도 하고 아픔도 우리는 경험했던 세대들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1970년도에 시작했던 근면자조협동 잘 살아보자라고 시작했던 새마을 운동도 여러분들이 중수적인 역할을 했고 울산, 마산, 창원에서 일기 시작한 중화학공업 현장에도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도 한편으로 많아서 요즘 젊은이들처럼 취업난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진학해 주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주경야독으로 독학으로 대학교에 진학해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학년, 화이트 칼라에 속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한국의 발전에 큰 원동력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이분들이 퇴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원동력, 이분들의 노하우를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 발전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사회복지 전문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야말로 120살까지 살아갈 최초의 세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요, 부모님을 부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까지도 부양해야 할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 노후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정책이 있지만은 이렇게 노후 현장에 나와보니까 현실은 아주 심각할 지경에 도달되어 있다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실정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그분의 생각, 행동, 습관들이 모여서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분이 바로 이런 아주 명언을 하셨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지금의 생각, 지금의 습관, 이것이 바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서 어떤 악순환을 계속 나도 모르게 조금 어려운 일, 꼬인 일, 아픈 상처들이 계속 오는 것을 악순환이라고 하잖아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스스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고기를 좀 이렇게 세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지금 물고기, 이 세 물고기 중에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간상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코이의 물고기를 한번 찾아주는 겁니다. 아, 예, 3번이라고요? 예, 어항에서 기르기 때문에 1번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1, 2, 3번은 전부 코이라는 비단 물고기입니다. 이 비단 물고기의 특성이요, 어디에서 사냐에 따라서 이 자기의 몸집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령 어항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 약 한 15cm 정도까지는 큰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연못에 자라면 2번처럼 이렇게 30cm까지도 자란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큰 강에서 살면 1m 20cm까지 이렇게 자라는 고기가 이렇게 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년퇴직을 하고 이렇게 은퇴, 명퇴, 조퇴를 해서 지금 어려움은 겪지만 우리 지금 삶이 절반 살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60, 50년 내지 60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개척한다면 이 코이처럼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 고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어떤 장점, 여건,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 보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이 봉착되더라. 그래서 이 시점에서 돈도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지만 내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개척해 가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사회교육, 평생교육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강사의 길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안내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코칭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서론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사회교육, 평생교육 현장에서 정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 스킬, 그리고 어떻게 내 일자리, 창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는 세 가지 키워드, 세 가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서론에서는요, 평생교육, 사회교육 현장의 어떤 비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본론에서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강의를 선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내 강사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강사라는 직업, 창직을 해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일자리를 키워가고 거기에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교육, 평생교육, 정말 여러분들 희망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퇴직을 하고 나서 지금 2년차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너무 보람이 큽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제가 원하는 그런 돈들은 아직 수입은 안 되지만 너무 시간을 값지게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꾸준히 자기 학습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직업이다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아주 강추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의 일터이고 우리들의 놀이터인 교육시장은 점점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실 겁니다. 하루 9시 뉴스, 8시 뉴스를 안 보면 허전하고 신문을 보지 않고 잡지를 보지 않으면 머리가 텅 빈다는 느낌을 받아보셨잖아요. 이 지적으로 뭔가를 계속 충전시켜줘야 되는데 충전 안 하면 왠지 모르게 내가 너무 요즘
내 개발을 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겁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의식을 계속 일깨워주고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평생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뭐 서울에서 운영하는 50플러스처럼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우리 성인들, 시니어들에게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학습 시장, 사회교육 시장들은 점점 확대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사의 시장은 넓혀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에 옛날에는 라면을 갖다 주고 쌀을 갖다 주고 연탄을 갖다 줬지만 그분들에게도 지적인 수준을 공급해주는 어떤 평생 프로그램을 요즘은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직업이 다양해지고 또 어떤 종사하는 분야가 아주 세분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인권 문제, 폭력 문제, 성 문제, 뭐 정보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의무교육을 만들어서 이 의무교육을 학교에서나 기관에서나 군부대에서나 기업체에서도 연중 실시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항상 높이는 그런 역할을 정책들을 피고 있고 이 교육 현장에 누가? 바로 우리 강사들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일터가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이 화면에 있는 도표만 보더라도 이해가 될 텐데요. 어떤 인생의 패러다임이 옛날에는 세로 모델로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이 세로 모델은 여러분들과 저나 이렇게 같이 느꼈던 사회적인 추세입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의 어떤 큰 보호를 받으면서 20대 후반까지 공부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30대부터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잔업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 어려움을 일궈낸 노동 현장에 우리는 있었고 한 번 직장에 취직하면 평생 한 직장에 정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가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정년 퇴직하고 나서 유럽 여행 가야겠다, 어떤 취미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루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세로 모델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로 모델, 수평 모델로 완전히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가보십시오. 대학생이라고 하면 20대 대학생들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 대학생도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노동 현장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처럼 한 번 직장에 가면 참고 이기고 평생 다녔던 직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장,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자유로운 직종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젊은 친구가 많이 있고 그 틈틈이 해외여행을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즐겨하는 취미 생활을 다양하게 노동과 교육과 여가를 혼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요즘의 사회 추세입니다. 우리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배우면서 일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시스템으로 우리도 전환이 돼야 되겠다. 이 현장에 우리 강사들의 역할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강사라는 것은 어떤 직업일까요? 강사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그동안 이렇게 배우고 익혔던 모든 전문 지식들을 융합해서 어떤 주제가 설정이 되면 그 주제에 맞춰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강사들의 역할이다. 이 강사라는 것은 수요처에서 원하는 강의 방향이 설정되고 강의 교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학습자가 내 강의를 듣고 긍정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고 또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화해 주는 것이 우리 강사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강사라는 직업, 제가 지금 강사라는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 바로 이 강사의 직업인데요. 요즘 젊은이들, 저의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의 취업하기 위한 기준을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5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층들은. 첫째, 임금 수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일자리 수요가 좀 많아야 된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근무 환경이 좋아야 되고 내가 좋은 일이라면 더 좋다. 그래서 이 5가지 조건들을 젊은 층들을 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취업할 창직을 할 수가 없기에 이 강사라는 직업을 우리는 하고 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특히 학업 수준이 높고 또 화이트 칼라라고 하고 60년 동안 경험했던 지식, 지혜, 경험들, 이 노하우들을 녹일 수 있어서 누구보다도 강의의 소질,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사는 정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나이 65세, 85세, 저의 목표는 85세까지 강의하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85세까지 강의할 수 있는 1인 기업, CEO, 대장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 강사는 꾸준히 노력하고 강의를 잘하면 연예인처럼 박수갈채를 많이 받고 그만큼 어떤 강사로도 수준이,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라는 직업은요, 남을 학습에서 이해를 시켜서 어떤 행동의 변화, 사고의 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명감도 국가관도 투철해야 이렇게 강의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학습자들이 선생님, 강사님, 교수님 이런 좋은 칭호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어서 저희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랜서 강사는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요즘 그 정년 퇴직을 하고 자영업을 하신 분들 고충사항을 우리는 익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퇴직을 해서 퇴직금으로 아니면 어떤 분은 은행에 대출받아서 또 자영업을 이렇게 조금 차렸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강사는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돈이 투자하지 나의 노력으로만 이 강사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극 권장하는 바도 있습니다. 저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강사들도 발달 단계, 발전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단계는 스피커 단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저 역시 원고를 작성해서 제가 이해하고 어쩔 때는 애워서까지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초보 강사들은 자기가 원고를 쓰고 준비했던 것을 달달달달 녹음기 틀어놓는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준이 도달하면 가이드 역할을 하더라.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외국 여행 가면 가이드께서 굉장히 아주 우리 여행객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겁니다. 그것처럼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학습자들이 궁금해하고 여기 교육 수요처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전달을 요약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단계는 컨설턴트 단계라고 어떤 강의를 통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는 수준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어떤 큰 단계, 마지막 단계는 멘토. 이 학습자의 멘토 역할. 1시간, 2시간을 강의했지만 이분들의 멘토 역할을 해서 이분들의 사고까지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활동의 행동력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김미경 강사님, 김창옥 강사님 이런 분들은 학습자 전체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저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이드에서 지금 컨설턴트 수준에 도달하는 중간 지점에 저 스스로 있다라고 판단하고 부단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명강사들도요, 처음에는 이렇게 녹음기 역할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녹음기 역할부터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수준의 명강사로 자리 잡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퇴직을 하고 남아있는 것이 시간이다라고 해서 바보 상자, TV하고만 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시니어들에게
주어진 절호의 찬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2막을 더 값지게, 더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인생 2막 매뉴얼을 만들어서 생애 설계를 꾸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어떤 중심축이라고 하는 58년 개띠입니다. 58년 개띠들이 그 해에 120만 명이 출생했기 때문에 경쟁도 심했지만 아주 생활력도 강한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퇴직을 해서 평생교육사, 교화상담사 여러 자격증을 최근에 취득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노화와 장수를 위해서 행복 매뉴얼을 한 분야로 잡지 않고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경제적 건강, 사회적 건강, 그리고 너의 단점인 화를 자주 낸다. 그리고 참을성이 없다. 그래서 인계점을 어떻게 낮추고 올릴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버드 대학 대학생으로, 재학생으로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매뉴얼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같이 8주, 12주 프로그램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짜면서 우리 노후를 같은 세대, 노노케어라고 노인의 마음을 노인이 안다고 우리 시니어들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들과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요즘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저보다도 앞서가는 명강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통해서 저는 벤치마킹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PPT라고 해서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PPT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학습자들이 이 PPT를 하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이해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전부 PPT로 강의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 그리고 아주 명강사들은 이 PPT 자체를 쓰지 않고 이렇게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요목요목 정리해서 역사적인 사실까지 이야기해주고 이해도를 넓히는 강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PPT를 주로 사용하지만 종종 판서를 통해서 학습자의 어떤 집중도를 높이는 어떤 포인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팟, 유머는 강의의 양념입니다. 강의를 내가 정말 좋은 강의를 하더라도 재미없고 지루하면 아주 학습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유머를 섞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예화, 사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사는 중간중간에 어떤 요점 정리, 그 중간 정리를 해줄 필요도 있다. 저도 제가 오늘 강의에 관련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건강 100세 시대 장수사에 접어들었다고 서론 부분에 약간 요점 정리를 하고 넘어오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강사들 일부를 보면 정말 이벤트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학습자에게 그냥 선물 공세를 많이 해주신 분도 계시고 아주 복장을 특이하게 입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노래를 처음부터 한 곡 딱 하고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른 그런 색깔을 띠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의 어떤 강사의 생명, 강사의 일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기업에서도 또 공공기관에서도 공익 광고를 많이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강의를 해요. 저도 꾸준한 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리우렛, 팜플렛도 만들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발로 뛰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무엇보다도 참여식 수업, 학습자와 강사가 교감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참여식 수업이 굉장히 강의의 어떤 효과를 높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참여식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한번 해볼까 말까 망설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데 나는 머리에 드는 것이 없는데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가 자질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직종에서 근무를 하셨고 학교도 또 전공도 다 다릅니다. 집안 여건도 다르고 생활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나의 전공, 나의 직업을 한번
조금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은 뭘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편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해서 강의 시장에 내놓은 상품들입니다. 이런 강의 분야도 우리 강사들이 해야 할 일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주제는 뭘까? 강의 대상은 나는 지금 우리 50대 주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겠다. 강의 시간은 30분인가 60분인가 2시간인가. 그리고 강의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서론에서는 내가 처음에 인사말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 강의 주제의 현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본다든가, 그리고 본론에서는 이론적인 접근을 해서 이런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실천 방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렇게 행동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무리 말씀. 이 내용들이 짜지면 이제 또 그 다음 순서는 교환을 구체적으로 짜고 시나리오를 잡고 또 PPT를 직접 만들어서 강의 시작에 가기 위해서 시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50플러스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강사라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 사회교육, 평생교육 현장에 갈 수 있다는 어떤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차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작성한 이 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자존감이란 스스로 자기를 소중히 대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좋아하는 감정이다. 노후의 자존감은 나 스스로 내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정말 참 잘 읽어주셨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요, 노인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고 해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 세대로 가고 있는 우리들부터 자존감을 키워서 우리 이 자존감을 더 키우기 위해서 강의라는 직업에 우리가 적극 참여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강사들이 생존의 강의 시장에 창직을 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강사들 세계에서 쓰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적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해서 아이디어, 아이템, 좋은 정보가 있고 신문 기사가 있으면 항상 메모하고 이렇게 스크랩하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정말 명강사가 되고 강사가 농론할 수 있었던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강의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야의 지식을 갖춰야 되고, 그 지식이 강의를 섭외를 받았는데 그 분야의 강의가 조금 지식이 빈약하다면 책 10권 이상을 사서 책을 읽고 나서 거기에서 그 수요처에서 원하는 강의 내용을 짜집기 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경력, 자기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전문 지식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는 강의 스킬이 중요합니다. 강의 스킬은요, 강의하는 기술입니다. 이것도 기능입니다. 자주 하다 보면 제스처니 말이니 이렇게 시선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하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들은요, 모방 후에 창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처음에는 명강사님 그 강의 교환을 그래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사들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사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그 분야에 전문 지식도 없는데 나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사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선한 마음, 남을 위해서 뭔가를 공유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필요하신 분들이 강사들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친구들도 퇴직을 해서 퇴직금으로 세탁소도 하고 치킨집도 하고 PC방도 합니다. 그분 자기 나름대로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인맥을 동원하고 이렇게 팜프렛도 돌리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런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우리 강사 역시 내 강의가 어떤 강의다라는 것을 만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내가 능력 있는 강사라 해도 그대로 있다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SNS 상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글을 블로그에 카페에 글 하나씩 올리고 왔습니다. 자기 블로그, 자기 페이스북, 카톡에 부단히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저 방금 보여줬던 이런 프로필이라든가 제안서, 자기가 쓰고 있던 쓴 책이 있다면 저서를 이렇게 배포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강의 모습처럼 내가 강의하고자 하는 경로당이라고 하면 경로당에 가서 무료 강의를 해서 그 기관에서 아, 박래영 강사 강의 잘하구나 그걸 느껴서 다음에 나를 콜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향후에 구체적으로 저하고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서서히 오는데요. 이제 프리랜서 어떤 일감을 찾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오늘의 노력이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의 강사의 모습일 텐데, 우리는 이제 사회교육 강사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교양이 부족하다면 안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값지게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저에게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수고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나보다 못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위해서 사회 공헌 활동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동원 씨의 여백입니다. 정동원 가수는 지금 중학생인데요. 이 노래가요, 저의 가슴을 휘법하고 있습니다. 전화기에 충전이 떨어지면 충전을 그렇게 잘하는데 내 충전이 떨어지는데 왜 충전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나에게 자문을 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백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가라는 것이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똑같은 처지일 겁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주어졌으니까 여백을 좀 공간을 둬서 남들이 나에게 접근할 수 있고, 남들이 나에게 편하게 고백을, 어려움을 하소연할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강사들이 추구하는 이런 사회, 노후의 생활이 바로 이런 정동원 씨의 여백에서 우리가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미칠근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썼던 속담인데요.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희 아버님이 통일벼를 수확하기 위해서 7근의 땀을 흘렸기 때문에 수확량을 만들었고, 우리 대한민국이 식량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시니어, 신중년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사회교육 강사로 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없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개발하고 키워서 우리도 한번 노후의 새로운 창직의 자리를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저와 함께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이 노래 가사처럼 꿈을 꾸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누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직업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노후는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편하게 있다 죽으면 돼 라는 사고로 살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개발을 하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우리는 행동으로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안의 사랑방의 주인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기부를 통해서 나눠야 되고 베풀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노후가 풍요로워집니다. 네, 방금 노래도 그 인도의 간디 학교의 교가입니다. 근데 저는 인도의 간디라는 분을 좋아하는데요. 이 간디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번의 기도보다 한 번의 실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님, 하느님, 부처님, 저에게 도와주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이 좋은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접했다면 지금 한번 행동으로 도전하고 참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노후의 삶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이 노후의 삶을 가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통해서 한 가지라도 느낀 점이 있고,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내 강의가 조금 유익했다면 주저주저 하지 말고 저와 함께 50+ 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적극 권장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